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말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가 약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투자일기에서는 주로 3개 계좌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SA 계좌와 한국과 미국의 일반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3개 계좌에서 올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도 연말 연초이다 보니까 투자에 참고할 만한 지표는 거의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미국 제조업 경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12월은 49.3%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표는 50%를 기준으로 50%가 넘어가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는 상황이고 50% 미만이라면 경기가 축소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상치보다 1% 높은 49.3%로 지수가 발표가 되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50% 가까이 올라오면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경기가 양호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작년 한 해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금요일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낙폭을 감소시키면서 마감했고 한 주간 다우존스는 1.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7% 하락하면서 이번 주에 소폭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다우존스가 더 크게 내려가고 있고 또 반대로 상승할 때는 나스닥이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여전히 나스닥 중심의 테크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시장에 수급을 많이 가져가는 흐름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미국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시 적립식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 JPQ를 2주 매수하면서 이제 JPQ는 52주가 되었고 수익률 10% 이상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뭐랄까 약간 좀 아쉽기도 하던데 그래도 수익률은 보지 않고 꾸준하게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키움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보도 2주를 매수했고요. 디보는 이제 115주가 되었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계좌에서는 월배당 ETF 세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고 세 종목 중에 나스닥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JPQ 그리고 미국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디보를 매달 모아가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매달 2주에서 3주를 적립식으로 늘려갈 생각인데 디보가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니까요. 마이너스의 폭이 조금 더 커진다면 매수 수량을 더 늘리면서 평단가를 낮춰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올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일부 종목은 직접 투자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빅테크 종목 중에 하나 정도를 골라서 미국 계좌로 직접 투자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는 2400을 깨고 마감이 되었고 연초에도 2400 아래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합쳐서 약 1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켰는데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영향으로 로봇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조정을 크게 받고 있던 2차 전지도 약간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이 약 4천억 원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2,300억 원 순매도 했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보면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현물도 조금 순매수 해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한 주일을 마감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2,500 근처까지는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살펴볼 텐데 아니 이번 주에 또 매매 실수를 했거든요. 맥쿼리 인프라를 50주 매수한다는 것을 모르고 매도를 하는 바람에 다시 50주를 매수하면서 수수료만 날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맥쿼리는 이번 주에도 배당락 여파가 더 이어졌길래 100원 단위로 50주씩 2번 더 물을 타보았고요. 그리고 기아도 이제 10주를 매도하면서 딱 100주만 남겨두었고 JR 글로벌 리츠가 주가가 2,73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200주를 더 매수를 했고 타이거은행도 13,500원으로 주가가 내려오길래
50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기아와 현대차는 12월 차량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기아부터 보면 12월에 차를 잘 팔았더라고요. 국내와 해외 모두 전년 동기보다 많이 판매를 하면서 23년 12월 대비 차를 약 12%더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누계를 보면 23년과 판매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판매 대수가 4% 감소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만회를 하면서 전체 판매 대수를 약간 더 늘릴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아의 경우에는 24년 4분기 실적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아마도 24년 배당금은 예상을 하고 있던 6천원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12월 성적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판매 대수가 감소하면서 전년 12월 대비 약 4% 정도 감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누계 기준으로 보아도 판매 대수가 약간 줄었는데 특히 국내 시장에서 판매 대수가 7% 감소한 게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4년은 23년 대비 판매 대수가 약 8만 대 줄었지만 그래도 4분기 실적은 컨센에 거의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러므로 현대차도 4분기 배당금으로 6천원 정도는 지급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미국 월배당 ETF들은 저번 주와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 이 종목은 조만간에 주가가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평단가 이하로 내려온다면 수량을 조금 적극적으로 늘려볼 생각이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마이너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도 저번 주와 주가는 비슷했던 것 같고요. 타이거은행을 이번 주에 13,500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13,400원부터 100원 단위로 50주씩 수량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이번 주까지는 배당락 여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당분간에 주가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하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 주에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계적으로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ISA 계좌에서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종목들 수량도 늘려보고 또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새롭게 데리고 올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배당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는 주가 차익을 위해서 배당을 주지 않는 ETF도 하나 추가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첫 번째 종목으로 미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상품들을 스터디를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한국 배당주들은 적당한 수익이 나온다면 조금씩 매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리츠의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저의 평단가를 회복하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계좌인데요. 미래에셋 계좌를 투자일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데리고 왔던 삼성증권 배당락이 꽤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43,000원에서 19주를 매수를 했고 여하튼 1,000원 단위로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20주 정도씩 물을 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아는 이번 주에 생각하던 가격으로 오지 않아서 매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지금처럼 한국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인데요. 현대차는 배당금을 받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아나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은 적당한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일단 배당금을 받고 길게 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미국 ETF를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라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은 적당한 타이밍에 조금씩 정리를 할 생각이고 미국 ETF들은 웬만하면 절세 계좌에서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다른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7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갑상선 수술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방송으로 컨텐츠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하튼 수술 잘 받고 몸 관리를 잘해서 얼른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홀수의 징크스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저도 최근에 알았던 내용이지만 코스피가 홀수에 좋았다고 하거든요. 여기 왼쪽 그래프가 홀수에, 오른쪽이 짝수의 상황인데요. 2000년 이후에 홀수회를 보면 2011년만 마이너스였고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로 마감했었고요. 반면에 짝수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짝수해였던 작년에도 마이너스였으니까요. 2025년 올 한해는 홀수의 징크스가 조금 반영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투자가 즐거웠던 한 해로 그렇게 기억되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